역시 한국은 피해자라고만 강조하는 나라군요. 옥스포드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졸업 후 연구원이 되었고 BBC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처럼 마음이 바뀌게 된 걸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워커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 제 지도교수였던 마틴 교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자베스, 한국은 계속 피해자라고 강조하는 나라야. 자기들이 5천년 역사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니? 제가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사실 교수님들의 말씀이 진리였죠. 교수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됐어요. 국제문화교류재단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는 내용이었죠. 사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면서 그때 이야기를 가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별 생각은 없었죠. 하지만 가끔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자존심이 있었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전 그냥 할아버지의 추억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계신 어머니는 한국으로 연구하러 간다고 했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의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올라탔죠. 노트북을 여니 마틴 교수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피해의식 문화, 과거에 집착하는 민족성 같은 제목들이죠. 전 고개를 갸웃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나라를 조사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기내식을 먹으면서 승무원과 대화를 나눴어요. 아시아인이라서 한국에 대해 물어보았죠. 알고 보니 그녀는 한국인이었어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 방문하는 낯선 나라여서 한국은 어떤지 물어보았죠. 그녀는 웃으며 제대로 된 한국을 곧 보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종특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자랑하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접어들자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5천년 역사의 위대함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평범한 모습일까? 확신은 없었지만 왜 이런 주제로 제가 한국에 가는지 약간 짜증이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 싶었죠. 동남아시아 여행 갔을 때 느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유럽 공항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아, 이건 그냥 공항이니까 보이기 식의 나라니 당연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가는 길에서 계속 충격을 받았어요. 고속도로도 깨끗하고 차들도 생각보다 현대적이며 멋있었죠. 마음속에는 더 많은 의심이 생겼어요. 교수님이 나에게 말한 것과 한국은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은 정확히 실감이 나진 않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네온사인이 쏟아지는 강남 거리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 나라 맞아? 솔직히 조금 짜증도 났어요. 왜냐면 제가 예상한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다음 날 서준이라는 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제 한국 연구를 도와줄 현지 교수님이었죠. 약속 장소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마 전통 복장을 입고 과거 이야기만 하겠지. 아시아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던 그런 분이 오실 거라 상상했죠. 하지만 서준 교수님이 나타났는데 완전히 제 예상과 달랐어요. 깔끔한 양복의 영어도 유창하고 사실 반전이었죠.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누면서도 저는 여전히 경계했죠. 오늘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먼저 서울의 지금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역사는 그 다음이죠.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신감 넘치게 걷고 무엇보다 유럽의 패션 거리처럼 패션 감각이 뛰어난 젊은 층의 사람들이 많았죠.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피해의식에 가득 찬 민족일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는 물론 심지어 커피도 맛있었어요. 유럽 못지않은 감각이었죠. 서준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어떠신가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발전했네요. 서준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발전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발전 이전에 있답니다. 그 말이 조금 거슬렸어요. 또 과거 얘기네 싶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내일은 역사박물관을 가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 조금 더 정비하시고 내일 뵐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시 마틴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엘리자베스, 겉모습에 속지 마. 본질을 봐야 해. 스마트폰으로 서울의 밤을 찍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다음 날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규모에 놀랐어요. 이렇게 큰 박물관이 있다니. 하지만 곧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5,000년 역사를 강조하는 전시물들이 가득했거든요. 보세요, 엘리자베스 박사님. 이게 우리의 청자예요. 서준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 아름답네요.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전시관을 돌면서 서준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 쇠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속 활자를 보세요. 역시나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 알고 있었어요. 참 답답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한국은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 같죠? 서준 교수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집착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계속 5,000년 역사, 우리가 최초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제 말이 날카로웠는지 서준 교수님이 깊은 숨을 쉬시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서준 교수님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박사님,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네요. 우리가 역사를 강조하는 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도 살아남았는지 보여주려는 거예요. 시련이요? 제가 되묻자 서준 교수님이 진지하게 답하셨어요.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 때문에 수없이 침략당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번 일어났죠. 그게 우리의 진짜 이야기예요. 전 이제 슬슬 짜증이 났어요. 결국 피해자 의식이잖아요. 침략당했다. 고난을 겪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준 교수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특별하다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극복 과정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국이 됐어요.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건 미국의 도움 덕분 아닌가요? 제가 반박하자 서준 교수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모든 걸 외부 도움으로만 설명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군요. 그날 저녁 혼자 호텔방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서준 교수는 전형적인 민족주의자다. 모든 것을 한국의 우월성과 연결시킨다. 역시나 마틴 교수가 정확히 판단했다. 다음 날 일정을 확인하면서 생각했죠. 내일은 시골에 간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일까? 후진적이고 전통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일까?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서준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 길고 긴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 교수님이 차로 데리러 왔어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 가려고 해요.
시골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산과 들판이 펼쳐졌죠. 한국의 자연은 아름답네요. 솔직한 감탄이 나왔어요. 서준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한국은 70%가 산이거든요. 도시만 봐서는 모르죠.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작은 마을의 전통 시장이었어요. 아직도 이런 시장이 있어요? 제가 물으니 서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우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시장에 들어가자 냄새와 소리가 저를 압도했어요. 김치, 고춧가루, 각종 나물들.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죠.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 같아 보였어요. 잠깐 들른 떡볶이 가게에서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오, 외국인이네. 먹어봐라, 맛있어. 매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제가 말하니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점심은 한옥 식당으로 갔는데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는 게 꼭 일본 같았죠. 하지만 음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한국식 정식이에요. 서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작은 반찬들을 맛봤어요. 왜 이렇게 작은 음식들이 많나요? 제가 물으니 서준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한국인들은 다양한 맛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각각의 반찬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식사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외국에서 왔다고 하니 동네 어르신들이 말을 많이 거시고 관심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모두 저를 보고 모두 웃고 계셨죠. 쟤를 손녀처럼 생각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곤 집에서 식혜며 떡 같은 간식들을 가져오셔서 제가 가기 전에 바리바리 챙겨주셨죠. 이상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가져다 주시는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기했습니다. 오후에는 산을 올랐어요. 가파른 길이었지만 경치가 정말 멋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해요? 제가 물으니 서준 교수님이 답하셨죠. 네, 주말이면 가족들이 함께 산에 와요.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거죠. 정상에서 본 경치는 장관이었어요. 와, 감탄사만 나왔죠. 서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산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복잡한 나라네. 단순히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어. 그날 저녁 전통 찜질방에 갔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죠. 땀을 흘리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걸까? 직접 느껴보니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 찜질방에서 나오면서 서준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정직하게 답했죠. 생각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네요. 하지만 아직 모르겠어요.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서준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보면 됩니다. 한국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번 주 방문했던 곳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세종대왕 기념관이었어요. 한글에 대한 전시를 보면서 깜짝 놀랐죠. 이걸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그것도 수백 년 전에요. 서준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백성들이 글을 쓰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그리고 아주 쉽게 만드셨어요. 그 이전에는 중국 한자만 사용했거든요. 한글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놀라웠어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게 15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희는 한글날 행사에도 참여했어요. 사람들이 한글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진짜 자부심이구나. 사실 자신들의 언어를 기리는 나라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DMZB 무장지대 방문에서 시작됐어요. 철조망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땅굴을 내려가면서 긴장했어요. 북한이 파놓은 거예요. 침공하려고. 서준 교수님의 말에 소름이 돋았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봤어요. 바로 저기에 또 다른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게. 점심 식사 때 탈북자 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녀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죠. 북한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제 질문에 그녀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죠. 그녀의 눈에서 고통이 느껴졌어요. 남한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이 왜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했어요. 한국 전쟁, 분단, 독재. 이 모든 걸 겪고도 여기까지 온 거구나. 마지막 일정으로 현충원에도 들렸어요. 수많은 묘비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 젊은 군인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 또래들이잖아요. 서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거를 말하는 건 피해자 의식 때문이 아니라 이분들 때문이에요. 이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그날 밤 호텔에서 오늘의 일정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봤나? 마틴 교수님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어요. 대신 탈북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죠. 서준 교수님이 물어보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엘리자베스 박사님, 당신 나라도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을 되돌아볼 때 어떤 기분이신가요? 답할 수가 없었죠. 영국도 여러 전쟁을 겪었지만 이렇게 지금도 분단된 상태는 아니니까요. 한국의 상황은 정말 특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서준 교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아픔을 이해시키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중 마틴 교수님이 갑자기 한국에 오셨어요. 화상회의가 아니라 직접 오셨죠. 엘리자베스, 자넨 너무 한국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세 명이 만난 자리에서 마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결국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약한 나라예요. 북한 위협 때문에 독자적인 외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준 교수님이 반박하셨죠. 우리가 동맹을 중시하는 건 맞지만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고 문화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어요. 한류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마틴 교수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근본적으로 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은 중국과 일본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토론은 격해졌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했죠. 예전에 저라면 당연히 마틴 교수님을 지지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제가 입을 열자 두 사람이 저를 봤어요. 한국은 확실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분단도 있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복잡하죠. 그럼 내 말이 맞잖아. 마틴 교수님이 으쓱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뤘어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 때문이죠. 서준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마틴 교수님처럼 생각했어요. 한국은 과거에 집착하고 피해의식이 강한 나라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보낸 시간 동안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틴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엘리자베스, 자네는 감정에 휩쓸렸어. 학자는 객관적이어야 해. 객관적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반문했어요. 데이터만 보면 한국은 전쟁 이후 5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어요. 이게 단순한 미국의 도움만으로 설명될까요? 그날 밤 마틴 교수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했어요. 엘리자베스, 자네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너무 감정에 빠지지 마. 교수님, 저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객관성이라는 것도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걸 배웠죠. 제가 답하자 마틴 교수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다음 날 서준 교수님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서준 교수님, 정말 감사했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엘리자베스 박사님, 제가 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고서가 기대되네요. 서준 교수님이 웃으시며
악수를 청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연구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고민은 남아 있었죠. 이런 제 생각을 어떻게 보고서로 쓸까?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인천 앞바다가 보였죠. 한 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고민했어요. 마틴 교수님이 원하는 객관적 분석과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말이죠. 고민 끝에 저는 결국 결정했어요. 진실만 쓰기로요. 한국은 복잡한 나라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보고서 첫 문장을 썼죠. 한국은 단순한 피해자의 서사를 넘어선 나라다. 그들의 역사인식은 피해의식이 아니라 회복력의 원천이다. 마틴 교수님을 찾아간 날 교수님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정말 이런 식으로 쓸 건가? 네,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쓰겠습니다. 보고서 발표 후 재단 발표 때 제 논문이 주목받았어요. 한국의 자기서사는 단순한 역사 강조가 아니라 정체성 확립의 과정이다. 제 논문을 들은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죠. 서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영국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답장이 왔죠. 한국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넓어진다면 다행입니다. 몇 달 후 옥스퍼드에서 한국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어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우월 때문이 아니라 극복력 때문입니다. PPT에 인천공항 사진이 나왔어요. 여러분,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학생들이 놀라워했죠. 이 변화가 운만으로 설명될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역사를 강조하는 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DMZ 사진이 나오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발전을 이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마틴 교수님도 세미나를 들으시러 오셨어요. 제 발표를 들으시는 표정은 복잡했죠. 하지만 세미나가 끝나고 악수하시더라고요. 자네의 관점을 존중하지 발표 잘 들었네. 6개월 후 영국 왕립 아시아 학회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주제는 현대 한국의 자기 이해였죠. 큰 강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5천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결국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약한 나라라고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강인한 나라였어요.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였죠.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를 설명하면서 말했어요. 500년 전 한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 말이죠. 한국의 경제 성장을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안 돼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 세대 만에 이룬 기적이죠. 이건 국민 모두의 노력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서준 교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현지 가이드로 만난 서준 교수님은 제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편견 때문에 그의 진정성을 의심했지만 결국 이해하게 됐죠. 영상으로 한국의 모습들이 지나갔어요. 전통시장, 현대적인 서울, DMZ, 한옥.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예요.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문답 시간에 한 학자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신중하게 답했어요. 모든 나라가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가 하는 거죠. 강연이 끝나고 서준 교수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영국에서 반응이 어떤가요?
저는 바로 답했죠.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고 하세요. 이제 저는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죠. 마틴 교수님과도 계속 연구를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관점을 인정해요. 작년에는 영국 학생들과 함께 한국에 갔어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저와 같은 편견을 갖고 있었죠. 2주 후 돌아올 때는 모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한국 역사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네요. 서준 교수님과 공동 연구도 시작했어요. 동서양의 역사 인식 비교 연구죠.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자신의 편견을 깨는 과정이에요. 지난주에는 BBC 라디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의 성장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이건 많은 나라들이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 연구실에는 한국 관련 책들이 가득해요. 서준 교수님이 보내주신 한국 전통 부채도 있고요. 가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해요. 내가 한국에 갔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구나. 다음 달에 또다시 한국에 가요. 이번에는 서준 교수님과 함께 지방대학에서 강연할 예정이에요. 한국과 영국의 이해를 위하여라는 주제로요. 언젠가는 제가 한국어도 배우고 싶습니다. 서준 교수님이 한국어로 된 역사책을 읽어보라고 하시거든요. 진짜 한국을 이해하려면 한국어로 쓰인 글도 읽을 수 있어야 해요. 한국에 대한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탐구하며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처음의 편견이 지금은 진정한 존중과 이해로 바뀌었듯이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대한 오해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느끼고 돌아간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